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63K를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CPI 발표 전에 두 가지의 세력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어제 자산시장에 재미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코인 시장에 만약 과거와 같다고 하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앞으로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자산시장 전체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여러 가지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 지나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석가탄신일도 겹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동성이 언제든지 커질 수 있고 위아래로 흔들 수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인지해야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선물참사물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CPI 발표를 앞두고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강력하게 구축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63K 위에 강한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62K 라인에 강한 롱 포지션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CPI 변동성에 따라서 누가 승자가 될지를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현물로도 재미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두 개의 세력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인덱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리테일들과 미국에 있는 기관들을 의미하는데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바라보는 관점이 마이너스 프리미엄, 즉 매도에 더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재밌는 사실은 이 코인베이스는 마이너스인데 비트파이닉스 프리미엄 인덱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플러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파이닉스 같은 경우는 CVD 자료상으로 찾아봐도 계속해서 현물을 매수해 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파이닉스의 세력들과 코인베이스의 세력들은 정반대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다. 정말 큰 전쟁이 우리가 모르는 저 어딘가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결과값이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의 단기 그다음에 조금 더 중기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단기나 조금 더 길게 보는 관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언제든지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장기의 사이클상은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저는 한 사이클 더 크게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믿고 있고 그걸 위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테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전혀 돌아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실 이런 움직임 같은 경우는 조금씩 반등을 했을 때 뒤에 리테일들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끌어오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은 2023년도를 봤을 때 비슷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목에서 이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게임스탑이라는 공매도에 대응을 하면서 리테일들, 개미들이 월가와 전쟁을 했던 이런 역사가 있는 게임스탑 주식이 급등을 했습니다. 게임스탑의 주인공이었던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다 으쌰으쌰하면서 물리치자라고 했던 사람이 3년 만에 다시 활동을 재개하면서 이 게임스탑 주가가 폭등을 했었는데 저는 이 게임스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게임스탑이 폭등을 했을 때 그때 제가 멤버십에서 자주 이 조정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정이 끝나는 신호탄과도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게 게임스탑의 급등과 이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때와 경제적, 정치적, 그다음에 돈이 풀리는 부분들, 경제적 이런 것들이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게임스탑이 폭등을 하면서 알트코인, 특히 민코인들, 그때는 도지코인이었습니다. 이런 민코인들이 급등을 하고 그러면서 전체로 알트코인 시장이 급등을 했었다. 알트코인 시총 같은 경우는 8배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제 쭉쭉쭉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걸 이 게임스탑이 시작했을 때 보였기 때문에 물론 이 움직임이 전체적인 알트코인이나 민코인들의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지 그런 모멘텀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비트코인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의 비중이 많다고 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조정장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임스탑의 폭등이 이 신호가 하나의 신호탄이 돼서 알트코인에도 돈이 더 몰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제로 역사에서는 이게 신호탄이 됐었다. 중요한 자산시장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합쳐놓은 자료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불장이 끝이 나는가, 불장이 계속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지표는 SOPR, MVRB, NUPL, 그다음에 MVT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장이 어떤지,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지표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 신호가 뜨지 않았다. 이 말은 우리가 가야 되는 불장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더 뒤에 이 조정장을 견뎌내고 더 뒤의 모습을 바라보기에 아직은 근거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토탈 데일리 트랜스퍼 볼륨량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상승 반전을 하기 전에 보게 되면 트랜스퍼 볼륨량 자체가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이클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트랜스퍼 볼륨량 자체가 적다. 이 말은 뭐냐면 불장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막 보내고 서로 보내고 해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아직 포착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던지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던지려고 하는 그런 볼륨량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입이고 우리가 뒤를 바라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액티브 어드레스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단계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내서 던지려고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두 가지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정장이기 때문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근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 반대로 놓고 봤을 때는 과연 뒤가 하락장의 시그널이 아니라고 하면은 매집하기 혹은 홀딩하기에 좋은 구간,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가져가기에 좋은 자리라는 이야기와 같은데,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인플로우를 보게 되면은 짜게 식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짜게 식은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장이 급 반등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조정장인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급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이 조정장을 견디면서 뒤에 대상승이 올 거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것들을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 63K에서 60K까지 하락을 했을 때 오래된 3년에서 5년 되어 있는 비트코인이 움직이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같이 한번 또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은 이 조정장이기 때문에 언제든 뭔가를 건들게 되면은 바로 일부 60K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 레인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조정장에서는 언제든지 일부 하락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되, 데이터를 보면서 이게 그럼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자료는 사실 제가 조금 혼동이 오는 자료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보시게 되면 원래 롱텀 홀더들은 이 사이클상에 고점에 오게 되면은 롱텀 홀더들은 비트코인을 숏텀 홀더들한테 분배를 하게 되는데, 저는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클상 위치를 봤을 때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롱텀 홀더들의 분배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게 셀 프레셔로 봤을 때는 이 셀 프레셔가 조금씩 멈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는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셀 프레셔가 멈춰진다라는 건 첫 번째로는 조금씩 다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지난번 이 바이어스가 있었어요. 비트코인 반감기 이전에 올타임하이를 찍을 만큼 뜨거웠던 이 시장 자체에 굉장히 많이 롱텀 홀더들이 쭉쭉쭉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데이터를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 분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래들이 분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만 이 부분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분배가 일어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는 힘이 그만큼 있다 라는 말과도 같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변동성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는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비트파이넥스 코인베이스의 전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이외에도 5월 15일이 되면은 13F가 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다 하나씩 리빌이 되는데,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큰 운용사가 너무나 많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더 공개가 될 거고, UBS나 사실은 캐나다에 있는 굉장히 큰 은행들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한데, 이거는 AP로 참여하게 되면 그냥 소매에서 해달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에 바로 뭔가 반응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구매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큰 기관들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운용사가. 근데 그거 말고도 이거를 그냥 대신해서 사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래도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유명한 기관들에서 가져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포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이너의 프로핏 로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3년 이래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업자가. 왜냐면 반감기가 왔는데 비트코인 가격 전에 이미 올라버렸잖아요. 그때 많이 던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캐면 캘수록 손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채굴업자들이 던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급 주면에서 공급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게 응축이 되면은 분명히 터질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지표고요. 그런 움직임은 잘 굴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알트코인이 문제죠. 알트코인이 문제가 되는 거는 추가적으로 추가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됩니다. 과거 사이클을 봤을 때도 알트코인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더리움의 사토시 차트인데 보게 되면 조금 더 아직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가 또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가 내려가면 알트코인이 조금 더 아플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아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에 상승분이 만약에 아프다고 하면 아픈 것보다 앞으로의 상승분이 훨씬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판단에 의해서 매수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더리움은 정신 차리긴 해야 돼요. 보시게 되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보다도 수수료가 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안 쓰기도 하고 L2로 많이 퍼지면서 L2의 유저 숫자는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는 게 찍히고 있습니다. L2를 이용해서 이더리움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피가 줄어들고 있는 거는 조금 이더리움이 더 파이팅을 했으면 좋겠고,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글로벌 M2 통화량, 특히 연준의 M2 통화량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하면서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다른 어떤 지표보다도 이게 반가운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M2 통화량, 유동성이 늘어나야 되고, 플러스로 5월 말 6월 초가 되면 재무부에서 바이백이 진행이 되고 거기에 6월 이후가 지나고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QT 테이퍼링이 진행이 됩니다. 시장 상황은 또 유동성이 풀리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스타트 플로우 모델은 플랜 B가 세운 거 보다도 그냥 보시게 되면은 그냥 스택트 플로어 모델, 이런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20만 불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만 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맞냐 틀리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는 갈 길이 조금 더 남았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갈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스택트 플로어뿐만이 아니라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바이 에이지를 봐서, 그러니까 이 지점을 보시게 되면은 사이클상 올라가는 지점에서 변곡점이 발생을 하는데 지점에 거의 다 다다랐다라는 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쌓여서 비트코인이 정말 2차 불런이 준비 조정 장을 잘 거치고 나면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증권거래소에서 중국인들의 홍콩 암호화폐 현물 ETF 투자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액면 그대로 믿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홍콩에서 비트코인 아시아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실제 50%는 본토인이었다고 합니다. 본토인이라고 하면 중국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홍콩인들 중에도 이미 홍콩 사람들 중에서 본토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홍콩이 많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가보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곳이어서 거의 그냥 이게 진짜 중국같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중국인들, 특히 본토인들의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게 바로 그냥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며칠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AI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말 계속해서 봐야 되는 분야고, AI는 정말 세상을 바꿀 거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AI도 봐야 되겠지만 AI 코인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챗GPT와 아이폰에서 뭔가가 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봐야 되고요. 다 연동이 되어 있고, AI는 지속적으로 내러티브를 줄 거고 AI의 퍼포먼스는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아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차트상으로도 하락에서 조금 상승 반전이 있어야 되는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반등이 조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이런 패턴들 같은 경우는 블리시 패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움직임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MVRV 지표를 봤을 때는 2015년도 16년도 사이클을 제가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도 16년도 사이클이 현재와 닮아 있고 그런 움직임은 계속해서 잘 보이고 있다라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테더퍼드가 또 나오고 있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테더퍼드는 시장을 흔들 만한, 그게 테더퍼드 중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게 규제기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를 너무 깊지 않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리플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고 하는데 리플 CEO가 테더 CEO를 공격을 하나 봐요. 얘네들도 서로 진영 간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퍼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것들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서 이걸 가지고 왔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제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